자, 자금 조달 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세청에서 지난 10월 30날 4일 전이죠.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제출합니까? 규제 지역은 전부 다 제출하셔야 되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인데 지금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12곳까지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거 이제 하는 거니까 뭐 다 써야 되는 거죠. 특히 현재는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3종 세트를 다 묶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거는 좀 과하다는 건데 그에 대한 평가는 뭐 다른 분들이 하시기로 하고 우리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에 집중해 보자면은 투기과열 지구도 동시에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빙 자료 첨부한 거가 계획서랑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 분께서 그렇지 않아도 막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막 보고 있는데 그게 딱 틀리면 이건 나를 좀 잡아가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이제 추진 배경을 보니까 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갭 투자 거래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특히 자금이 부족하니까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난다. 물론 부모 찬스를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제대로 세금만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뭐 무신고, 과소신고, 편법증여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하고 싶어서 합니까 지금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풀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건 또 뭐 저희가 뭐 왈가와 불가 말할 게 아니죠. 어쨌든 그건 뭐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현실에 집중하자. 저는 현실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ESTJ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금융기관의 기타 차입금도 올라가는데 이 기타 차입금이 이제 개인 간 근데 뭐 아무리 친한 친구, 친척이라도 빌려주겠습니까? 믿을 건 부모, 자식 간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주요 추징 사례는 제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을 하고 뭐 MOU라는 게 뭐 항상 뭐 강제사항은 없는데 좀 보여주기 용이죠. 좋은 의미에서 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 증빙 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우리가 이제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매수자가?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봅니다. 그래서 좀 뭐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좀 의심스러우면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요. 이게 뭐 세무조사는 아니에요. 그냥 자료 소명 요청하는 건데 거기서 잘 대응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좀 뭐가 삐끗하거나 뭐가 안 맞거나 그러면 이제 2차로 관할 세무서로 넘어갈 수가 있죠. 거기서도 그냥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또 문제가 되면 이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냥 추정하건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 공유를 한다고 하면 이제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동시에 들여다본다면 지자체 공무원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세무 공무원분들은 또 그 나름의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딱 느낌 오는데 해서 이제 좀 더 자료를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세무조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하자. 그럼 이제 조심하자는 게 뭐냐?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즉 성실 납세가 최선이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 무슨 국세청 홍보대사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진짜 그게 맞아요. 그래서 밑에 5가지 사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무서운 게 있어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10월 30일을 개통을 했대. 그래서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무섭죠. 아무튼 뭐 좀 그렇다, 그죠? 봅시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인 자녀가 아빠로부터 현금 증여받아서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했는데 증여세 탄로했다. 이 사례가 보니까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잡아내는 게 진일보했다. 과거 대비.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진일보했냐? 이제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자기 자본에 여기 보이십니까? 자기 자본에 이게 항목이 5번인가 4번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자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밑에 있지. 제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자금에 여기 부동산 처분 대금 6번이구나. 이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썼다는 거지. 취득했다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녀가 갭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갭 투자를 했는데 자기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주할 공간이. 그런데 그 거주할 공간을 보니까 전세 계약서가 전세로 산 거예요. 그럼 전세 계약서가 있겠죠. 그런데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니까 야, 그러면 너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처분 대금이 여기에 다 들어갔는데 그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떻게 마련한 거니?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뭐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나 모르겠어. 아니면 이제 관련 자료를 좀 더 내봐라. 아니면 너가 지금 실제 거주하는 곳에 임대차 계약서를 내라.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뭐 제가 실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수십억에 달해. 이 신축 아파트가. 그리고 아파트 처분 대금도 수십억이야. 근데 이거 보니까 그냥 형식상 자금 조달 계획서 맞추려고 한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는 흔적도 좀 보여. 의심이 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받은 현금은 무신고다. 무신고. 요게 중요하지. 무신고. 이걸 제대로 신고했다면 뭐 큰 이슈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탄로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뭐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그게 2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뭐 증여세가 가령 뭐 1억이다.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거기 20%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즉 2천만 원 받고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언제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1년 후에 걸릴 수도 있고 3년 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1년마다 그 납부지연 가산세가 8에서 9%인가? 어쨌든 계속 일할 계산해가지고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좀 놀라운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이 고가 아파트 취득한 부분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딱 보니까 이게 1차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럼 너 살 집이 어디니? 한 번 더 본다는 거지. 지금 이 케이스가 이런 비슷한 게 뒤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진일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친절한 게 뭔 줄 알아요? 여기에 사례 1번은 외국인, 사례 2는 연소자. 이렇게 주요 키워드를 박아놨어. 친절하다, 친절해. 자, 현금 증여 받아서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이제 그걸 팔고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종잣돈 삼은 요 아파트 취득 자금을 보겠다는 거죠. 와, 이거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코인 세무조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야. 소득이 많겠어, 적겠어? 적겠죠. 그런데 이 사회 초년생 자녀가 초고가 아파트 A를 취득합니다. 그냥 고가도 아니고 초고가 아파트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단위가 수십억 단위예요. 뭐 10억, 20억, 30억. 초고가 아파트니까 한 20억, 30억 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아까랑 똑같아요. 기존에 본인이 보유했던 아파트 B, 요거에 대한 처분 대금을 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자,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사회 초년생이야. 자금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요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가 꽤 오래전이래요. 보세요. 30대 사회 초년생인데 이게 30대 초반이겠지. B 아파트를 취득한 거는 20대. 소득 재산이 없었던 20대. 그러니까 학생일 때겠지. 그럼 20대 초중반이겠지. 그럼 그때 얘를 취득했는데 너 뻔히 그 당시에 소득 재산이 없었어. 그런데 이걸 취득했어. 그럼 당연히 네가 현금 증여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증여세 신고된 게 없어. 와, 이걸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엄마로부터 분양대금, B 아파트 분양대금, 그러니까 청약된 거죠. C 아파트. 전액을 현금 증여 받았대. 근데 무신고했대. 와, 이건 세다. 제가 봤을 때 한 최소 5년 넘어간 거 같거든요. 증여세 제척 기간이 보통 한 10년, 15년 막 이래 버리니까 충분히 잡아낸단 말이에요. 와, 그럼 이거 가산세 엄청 붙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예요? 요 아파트 A가 아니라 요 취득 자금 B를 보고 이걸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쵸? 마치 뭐랑 비슷해요. 최근에 이제 코인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코인 처분 대금 10억을 내가 소명을 한 거죠. 자금 조달 거기다가 기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있었던 투자 시드머니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1억에서 9억으로 가는데 그 9억 오른 거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내가 거래한 내역을 보여준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 다음 2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너 시드머니 1억 어디서 났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지금 딱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걸릴 줄 몰랐겠지. 게다가 봤을 때 내가 20대 했었던 거가 30대 때 했는데 본인도 기억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엄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제가 본 5가지 사례 중에서 이게 제일 쇼킹했다. 2번이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3개가 더 있습니다.